스펙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본색 이슈 맡은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부산의 아들 최인호 전 의원과 전기환 스펙스 대표 방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부산. 아니 저희가 스펙스 오픈 스튜디오가 열린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이야, 뭐 이런 분위기 처음인데. 기분은 좋으시죠? 아니 놀랐죠. 지금 뭐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간에 야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구나. 네. 매일 시간에 쫓기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와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큰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이제 진짜 스펙스 정치분석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영남에서 40% 넘긴다. 라는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 40 넘었죠. 울산도 40 넘었고 그리고 경남도 40에 임박하는 예. 그런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서 국정의 상징적 자원을 투하하고 있다라는 어떤 논평 혹은 입장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반가우시죠? 너무 반갑고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당장 추진하시오. 굉장히 시원했어요. 시원하고 다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한다면 했던 사람인데 약속 지키겠나 딱 지켜보고 있는데 첫 국무회에서 바로 콕 집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세요. 예. 라고 하니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사실 부산 오기 싫잖아요. 가족들도 이사해야 되고 번거롭긴 하죠. 또 부처의 위상이 또 내려갈 것 같은 걱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걱정이 태산인데 내려가시오 라고 딱 하니까 이제 바로 월요일날 금요일날 지시해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해수부에서 이전 추진단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대통령의 유세가 아니고 일단 영남권에서 정권의 의미를 묻는 미시적 개헌 실험이다. 근데 그 실험이 왠지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약속은 꼭 지킨다. 마지막 유세 부산역 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저 이재명은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 이재명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대통령께서 이번 지선에 부산에 불나겠네 라는 이 언급이요. 그냥 단순한 불꽃 튀겠다, 좀 치열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치 지형이 뒤집힐 것 같아. 왜냐하면 대통령 촉이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뭐 지금부터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좀 단면적인 것 같고요. 복합적으로는 지금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울경에서 이제 일정하게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40% 전후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국가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뭐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5년 임기 보장인데 그 지역에서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뭐 이기는 것이 좋겠지만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출발 지점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보여줬던 이런 그 지지자들의 열의를 의지를 받들어서 우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이전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지역이든 국가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또 정치적으로 다 통합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을 테고 그런 면에서 이걸 던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불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부산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고 인기가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느냐 그런 지역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토대를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개별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이제 부산에서 정치할 사람들 제대로 준비해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뭔가 부산 시민과 좀 이렇게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이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메시지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울경에서 30% 지지율만 넘겨도 선방했다. 그렇죠. 이런 기분이 선방이 들었는데, 아니고, 그렇죠. 선방이 성공적이다.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97년도에 DJ 득표율이 부산에서 15.4%, 15.4%. 그때에도 당선될 때. 그런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은 29.9, 30%. 더블 스코어. 더블 예. 두 번은 늘었는데 왜 이게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되었던 부산의 득표의 의미냐. 자, 노풍이 왜 광주에서 일어났을까? 2002년 광주 경선에서 2002년 1월달 광주 경선에서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압도적인 지지율에 앞서가던 이인재 후보를 제끼고 네.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이 1등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 경선이 끝나버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후보 거의 사실상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왜 노무현 후보에게 1등을 줬을까라는 것은 이인재는 배신자. 그 당시 민자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인재가 그 전에 대통령 후보를 출마해서 25%를 가져가는 바람에 DJ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36% 대통령이 되었는데 DJ. 이인재는 배신자니까 이제 표 못 줘. 이거를 광주분들이 아시고 그러면은 영남에서 부산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라야 게임이 된다 이창하고.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영남에서 그것도 부울경에서 30%는 나와야 이게 근소하게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찾아보니까 당시 1% 2%밖에 뭐 전국적인 지지율이 없었던 노무현이 부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35% 40%는 받았거든. 네. 부산시장에 나왔어도 40% 가까이 받고 국회의원 나왔어도 40% 받고 떨어졌지만 든든한 지지층이 확보가 됐다는 거네요. 거죠. 그러면 노무현이 받은 그 총선과 부산시장 표 30%만 하면 대선에서 나오면 이긴다. 이렇게 해서 딱 29.9를 받았는데 DJ 대통령은 30만 표 차이로 이겼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덕분에 50만 표. 왜 부산이 그때 중요하냐면요. 95년도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391만이었습니다. 15%가 약진하면요. 25만 표가 저쪽 같은 표가 이런 넘어오기 때문에 50만 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부산만. 그러니까 딱 50만 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30%는 그 당시에 당선 보장이다 했는데 딱 그대로 됐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울경에서 40%를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지층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부울경의 이번에 지역균등 발전에 한 축으로 올인을 하시려나? 네. 라는 추측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대표님께서 아까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부산에 대한 메시지 해양수산부를 빨리 추진해라. 신속하게 추진해라는 것은 네. 부산만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수도권 공화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이제 다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인 경쟁력, 특히 지방의 이 잠재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세계 탑5, 우리 국민소득 5만 불,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제 수도권만 가지고, 수도권만 발전시켜도 3만 불까지 왔고, G10까지 오는 가정에는 불균등 발전 전략이 맞는 겁니다. 네. 우리가 70대, 80대 중하공업으로 우리가 산업 종목을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듯이 지역으로 보더라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달아서 극단적으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이 오니까 젊은 사람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없어질 판 아닙니까?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제해 요소가 출산율 저하인데 그 출산율 저하는 수도권의 가멸 집중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제 부산에도 좋은 직장 있고 광주에도 좋은 직장 있고 대구에도 좋은 직장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학 나와서도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평생 생애 주기별로 행복한 삶을 고향에서 부산에서 강주에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원주에서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의 꿈이고 이것을 더 본격적으로 이제 열어보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고 그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균형발전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좀 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유권자들의 인식, 의식이 엄청 바뀌었다. 또는 이제 부럽기도 한 것이 제가 이제 기반을 대구 경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식이 다 들려오죠. 자,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가 40% 전후의 지지율이라면 지방선거 때도 충분히 경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뭔가 균형 발전을 할 때 가장 먼저 부울경을 찍었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기대해 볼 만하다. 결정적으로 해수부 이전 문제나 HMM 본사 그 전까지는 부산을 막 감싸고 있던 것은 산업은행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는데 산업은행 종사자들이 또 협력하고 있는 여러 이제 유관기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걸 딱 뛰어넘는 방식으로 해수부 이전을 가니까 오늘도 이제 해수부 그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결국에는 자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이제 전향적으로 일단 검토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일정한 동의가 있다는 것인데 정반대로 대비되는 것이 이제 대구 경북의 선택. 박근혜가 나오고 자 그리고 구미에 가서 뭐 부친 생가에 갔다가 뭐 울산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대구 경북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안동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득표율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로 갔다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이 많다. 부산, 울산, 경남은 네. 지역 잘 되니까 밀어주고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표현인데 대구 경북은 정치적 효능감도 그냥 아예 버리고 야 우리는 원래 그냥 박근혜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느낌상으로는 그냥 한 8대2 수준으로 이번에 이제 대선이 가버렸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아마 이제 부울경을 통해서 타 지역도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부러운 점이 많다. 부산은 좋겠습니다. 오! TK도 화이팅! TK도 힘냈어요. TK. 화이팅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지방 의원들과 원래 지도부 1기, 2기 이제 인원들을 불러서 만찬을 즐겼는데 특별하게 부울경 지방 의원들을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단 말이죠.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동남아권 메가시티 등 핵심 지역 공약 이행 의지를 거기서도 밝혔습니다. 네.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못 갔죠. 저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신에 저는 이제 그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박홍근 의원과 함께 공동 비서실장을 한 달 반 동안 짧게나마 가까이서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럼 뭔가 초석을 까는데 우리 최 의원님께서 굉장한 에너지를 쏟으셨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인호 전 의원을 확실하게 신뢰한다 아닌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좀 더 실력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이건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공개를 하나 하면 이분이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 분이냐면 저하고 가끔씩 톡을 합니다. 톡을 1대1로 하거든요. 근데 별로 뭐 신통찮다 하면 답변이 없어요. 네. 근데 좀 공감이 간다면 하트표를 탁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좋다 응원을 해야 된다면 글을 적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한몫한 것은 계엄이 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 탄핵 소추 내용 안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어요. 탄핵을 왜 해야 되느냐 윤석열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교 관계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편중 외교를 했다 윤석열. 네. 근데 내용을 따져보면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북아 평화 이러려면 다 주변 국가들 잘 살아야죠. 좋게 지내야 되고 평화롭게 해야 되고 물론 기본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은 너무나 이제 편중 외교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그것도 탄핵의 소추 내용이다라고 들어있은 거예요. 평가가 그렇게 되고 아니, 있죠. 최초의 안에서는 그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차 안에 들어가 있었죠. 검토 아닙니다. 그거는 뭐 1차 아니라기보다는 검토안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보아라는 그 관영 매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 외교 관계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미 동맹도 그러면 뭐 불운시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는 쉐쉐 국힘에서 막 그 공세할 때 뭐 친중국이냐 이렇게 공세를 할 때 지금도 그 프레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빨리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톡을 날렸죠.
대표님 빨리 확인해 보시고 탄핵소추 내용 안에 외교관계에서 혹시나 특히 한미 동맹관계에서 뭔가 의심받을 만한 대목이 있다면 네. 소추 내용에서 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딱 했는데 정확하게 5분 만에 잘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5분 만에 마침 최고위원회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딱 앉자마자 최고위원 여러분 혹시 뭐 외교관계가 탄핵소추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면 빨리 찾아서 외교 대변인이 그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고 탄핵소추 뭐 초안에서 삭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라고 해서 그날 그렇게 된 오후에 거네요. 국제 대변인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미국 대사관에서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효능감을 바로 느끼셨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소통을 너무 잘하는 대가로 네. 이렇게 저하고 뭐 그렇게 물론 뭐 옛날에 과거에 한때나마 비서실장 했고 또 톡을 했고 내가 49.6%로 지니까 먼저 톡을 주셔가지고 너무 아깝다. 뭐 소송 중인데 잘 해보시라 하고 전화도 하고 지나가다가 뭐 회의 마치고 원총회 마치고 또는 뭐 위원장 회의 마치고 나올 때 같이 걸어 놓을 때는 잘 돼갑니까? 재판 잘 돼갑니까? 꼭 이기십시오. 뭐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 내가 또 재판 일일이 돼가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아유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내년 이제 694표 차로 졌다고 틈틈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지난 총선 때 말씀이죠. 아니 이번 저 총선 끝나고 이번 대선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총선 결과를 때 총선 때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예. 위로를 해주셨던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이 참 그 소통하는 거는 달인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가 임기택 IMO 세계 바다 대통령 네. 국제해사기구 IMO 그 임기택 그 사무총장을 제가 추천했잖아요. 또 4시간 만에 보자마자 누구와 상의해서 바로 추진하십시오. 네. 진짜 일꾼 프로젝트를 우리 최 의원님께서 선행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력 국민 대통합 전국선대위에 중앙선대위에 그 이석영 법제처장하고 같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딱 맞다 싶으면은 당장 이렇게 수용하죠.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대통령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이 정도면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 정도면 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바로 개인 톡이 가능하고 피드백도 5분 안에 그렇습니다. 받는다라는 걸로 저는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적 부탁 아무도 안 했어요. 예. 꼭 당에 필요한 거, 대통령이 필요한 거, 당시 대표가 필요한 거는 꼭 했는데 그걸 꼭 보고 답변이 있더라.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던 거는 한 1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트표 정도는 달아주더라고요. 이번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불나겠네라고 이제 했던 그 표현은 이제 내년에 실제 지방선거 때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공약상 이행을 하고 신속 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산에서 이제 불나겠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민주당에서 뛸 만한 후보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몇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타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뭐 이래저래 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회자가 되고 있는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부산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뭐 거론되는 최인호도 거. 있고 예. 네. 우리 전재수 의원도 표현 안 하지만 내심 예.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예. 박재호 예, 예. 뭐 이런 분들 박재호 전 의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방송 뭐 전국에서 다 보니까 부산 국회의원들 전직 국회의원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뭐 그런 분들 뭐 이재성 지금 시당위원장도 좀 생각이 있었죠. 예, 뭐 이번에 그런-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번에 식사 초대 받았던 부산 쪽에는 전 현직 지도부 중에 물론 한 분이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직접은 못 들어봤고. 아 그래요? 근데 인물군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긴장감 있는 지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마도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쪽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패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이제 합의 추대가 되든 아니면 뭐 경선을 하든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과거 공식이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는 민주당의 그 패턴은 자 어떻게 갈 것이냐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을 이제 시작했고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실행되는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 권리당원들이 네, 20% 20% 가 반영되는 들어가죠.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대통령 국민주권의 시대에 당원주권주의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지금까지는 자 한번 생각해 보니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 광의의원 사실상 뒤에서 밀고 누가 민다 어쩐다라고 하면 반은 이미 내락이 돼 있는 상태. 절반 정도는 뭐 경선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시민 주권주의까지 확장을 시켜서 후보를 뽑는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시대적 변화를 읽고 거기에 먼저 적응하는 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광역단체장 경선은 이제 시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아마 그 골격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1년 만에 열리는 지선입니다.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선택 기준과 또 당원들의 선택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서 누가 가장 능력 있고 네. 화끈하고 추진력 있게 뒷받침을 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후보가 해양수산부 이전 또는 뭐 가덕신공항 뭐 조기개항 또는 뭐 부산에 여러 가지 해난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 재개발도 있고. 자, 그런 굵직한 부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공약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고 또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그 시장이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 대통령의 선의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누가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중도 실용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1%, 40%의 지지율을 받았다면 윤석열도 5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 김문수. 네, 라는 걸 예. 어쨌든 이게 마음속에 예. 김문선의 윤석열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지지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부산에서 운동권 강성 진보 이미지보다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중심 그리고 균형 감각 있는 정치, 예. 시정, 운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믿고 맡겨도 되는 후보군인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4명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최인호 전 의원님 실무형 이미지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은숙 기초자치 기반 여성 정치인으로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이게 장점이고요. 김재성 젊다. 이재성. 네, 이재성 젊다. 쇄신적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검증 시간이 짧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인지도는 이제 제가 뭐 부산에서 거의 고향이고 네. 또 대학도 다녔고 지금까지 정치를 계속 부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국회의원도 2번 했고 또 제가 이제 정규 선거로는 5번 출마를 했어요. 5번 정규 선거에서 다 출구조사는 제가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역전패를 다 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인지도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막판 뒷심이 부족했는데 그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일단은 제 능력 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판에 1%, 2%, 3% 자꾸 뒤져서 제가 이제 역전패를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물론 지역주의 뭐 이런 걸 극복하고자 했던 거 아직도 지역주의가 좀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부산에서 기회를 줬을 때 탁 그것이 민주당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니까 확 바뀌더라 라는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실천해 본 경험이 적다.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북한 재개발 가덕신공항 다 자신은 이제 그때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덕신공항도 2005년에 출발해갖고 25년도 지금까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효능감 이야기했습니다. 효능감 자체가 바로 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가덕신공항은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언제 하노?
이게 이제 누가 해줬다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 좋은 평가보다는 왜 안 해주노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불만 쪽으로도 가는 것도 있고. 바로바로 뭔가. 예, 그런데 이제 해야 해수부 되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네. 다르죠. 해수부 이전이 청사 새로 짓고 직원들이 주문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빨리 하려면요. 임시청사 빌딩 하나 빌려가지고 직원들 이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청사는 나중에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생각이지만 예. 자,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라는 대통령의 그 말씀은 이런 식으로 빨리 할 거는 부터 해놓고 네. 또 뭐 이사하고 청사를 새로 짓고 뭐 또 그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거는 그 옮기는 과정에서 옮겨놓고 해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주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뜻을 읽고 실행에 와야 되죠. 그럼 해수부 공무원들도 설득하고 부산 시민들한테도 양해 구하고 당장에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시민 여러분 일단 빌딩부터 빌려서 이렇게 하도 되겠습니까? 그래 빨리 해라. 이러면 또 대통령실에 전하고 해양수산비서관은 신설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늘 부산 와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와야 되죠. 그럼 우리 의견 전달하고 대통령께 직보하고 그럼 대통령이 또 지시해서 또 이제 빨리 이제 하도록. 그러니까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부산시장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될 테고. 공약 같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거의 그런데 그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의 특수한 정치 지형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명, 찐명 이렇게 활동한 현역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바람이 불고 나서 자 이재명과 함께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중적인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처음부터 지지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의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로 풀뿌리 당원들은 네.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재명 지지 안 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숟가락 얹어?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데 이제 숟가락을 얹는다고 비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숟가락을 얹는 형국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은 이제 독특한 정치 지역이 있죠. 말 그대로 홀로 서기 해가지고요. 밑바닥에서 정말로 팍 바뀌면서 겨우 되거나 대체로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 15년, 20년 해온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역량은 출중한 분들이에요. 부산 민주당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은 오히려 국힘에서 국회의원 삼선왕보다 더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는 그 지역에서 살아남는 아주 독특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죠. 회고 투표랑 전략 투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전 대표님 팬클럽은 아니신 거죠? 아니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제 국회의원 재선했지만 삼선에 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깝게 떨어지고 이기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싸우다가 이기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 신인이 와서 이 사람과 손을 잡고 내가 정치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독특한 정치 구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은 정말로 한쪽에 몰려서 탄압받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이 살아나야 된다 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보호를 했던 이 당원들이 봤을 때는 부산 정치인들 이재명과 무슨 관계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충분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부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대표로 뽑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잘 이행을 할 것이냐는 그쵸. 것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 효능감, 그다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당원들은 최인호 의원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예를 들어서 박재호 의원도 뭐 그다지 마음 안 들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도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에이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하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드니까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로 풀뿌리부터 밀었던 당원들은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누군가는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원이 누구냐라고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조금 섭섭해하는 마음도 풀어야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부산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가 책임자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단체장이 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좀 더 확장시킬 사람은 또 누구냐? 왜냐하면 50%를 넘겨 이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40% 돼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또 확장을 시키는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 라면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부산의 정치 구도가 외부에서 보면 좀 독특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을 풀어낼 리더십을 가진 주자가 나와서 설득을 시켜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정권하고도 잘 긴밀하게 연결되는 인물이어야 하고 지역과도 잘 연결되어야 되는 인물이 동시에 소통 능력까지 좋아서 실행 능력을 갖추면 그 사람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주 뭐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한 정치인은 부산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길어봤자 한 1, 2년 정도 수준이고 뭐 그래봤자 6개월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 50보 100보 아닙니까? 자, 그렇듯이 왜 그렇게 되냐면 부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과 가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인맥적으로 보더라도 학생운동 때부터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 이래저렇게 얽히고 설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범인맥들 이 또 부산 정치의 주례를 이뤘고요. 네. 물론 기득권적으로 활동한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그 정치인이 얼마만큼 접목이 잘 될 것이냐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정치인을 먼저 놓고 노무현 대통령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출마했던 12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문재정하고 경선할 때 안희정, 뭐 이재명이 세 사람이 3파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선거 때,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는 그때 이제 부산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3등을 했죠. 네. 1등 문재인 당연히, 2등이 이제 안희정인데, 의외로 보니까 안희정 턱 밑에까지 온 거라, 이재명이라는 분이. 1%로. 성남시장인데, 네. 뭐 기초단체장 하는 사람이 뭐 부산에서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노? 알고 보니까 이 손가락 혁명군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찐명들이에요. 부산에 해봤자 그때 뭐 몇백 명밖에 더 됐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몇만 명으로 불어났지만. 그런데, 당원들이나 찐팬들은 시민들에는 찐명들이 많다. 그러나 정치인 중에서는 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다 그렇게 기성 정치권의 유력주자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사실은 뭐 5년 전부터 이재명하고 관계 있었던 정치인 출마 군 속에서 손들어봐면 아무도 못 들이죠.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님 너무나 잘 설명했듯이 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뭐 친이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다만 이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 발전에 의지가 부산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그 공약들을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하는 길이다 성공시키는 부산에서의 길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선택의 기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왜 부산, 울산, 경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고 모든 산업 분야가 네,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논의나 논쟁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하면 좀 더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나왔어. 우리 네.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치열하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출마는 또 후보 자신도 엄청 지금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과 친하다 안 친하다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라는 것은 출발 지점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실력과 역량으로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결판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관계를 중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살아왔던 것도 관계라는 것을 인정만 하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부산, 울산, 경남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실력과 역량으로 가도록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빨리 나서서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해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니라 대구, 경북도 그러면 22%, 24% 얻었다고 쫄딱 망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지역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 말고 그 지역에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건지를 좀 논의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그 과정들이 좀 알려지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풍부한 토론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이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으로 이 토론이 부울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국적인 이슈를 다룰 때 지역에서 지금부터 농객들이 출마 예정자들이 함께 나서서 치열하게 저는 싸우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연설이었습니다. 맹연설. 예,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이재명 정부의 K 국무회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샘플로. 이제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 부담이 하니까 아니, 제 커지시나 봐요. 이제 진심으로 정하는 것은 뭐 최인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논의가 활발해야 됩니다. 서울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전화 올 때 기다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니고 부산 공약을 우리 이재성 시당위원장도 제안을 했고 전재수 의원도 제안을 했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했겠지만 제가 해양수도 공약의 그 한 챕터에서 해수부 이전, 네. HMM 이전, 회사 전문부번, 해양수산비서관 다 100% 받아들여졌어요.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셨던 인물인 그래서 거죠? 파일로 달라 해서 파일로 줬고 그 중간에 이제 역할을 했던 분이 전현희 최고위원이 북구강로 시대인데 빨리 공약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시장의 뜻이 있었으니까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력인 거를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정진우 씨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또 정책통인데 그걸 같이 뚝딱뚝딱 이틀 만에 해가지고 드렸어.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당시 이제 대표가 보고 파일로 달라 해서 파일로 급하게 또 고치고 주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보수의 결집은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고 의원님 민주당이 그 부울경 혹은 보수가 결집된 그 지역에서 민주당만의 해석으로 민주당만의 해결 방식으로 들이밀어서이다. 그걸 반감을 갖는 인물,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이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일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영남 보수 정체성, 부산 민심 이거 어떻게 다 설득할지 생각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정서의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똑똑하고 네. 정책도 좋고 뭐 다 괜찮은데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싫다 싫어. 그 참 그 정서의 문제를 참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DJ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부산에서 15.4%를 받아서 당선이 됐지만 그 전에 92년도 선거에서 11.7%, 네. 그다음 당선될 때 15.4%, 3.7%를 증가하는 데서요. 그때 그 표가 부산이 400만이 가까운데 아닙니까 유권자가. 그 투표율도 거의 90% 가깝기 때문에 그때 3.7%라는 거는 25만 표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결정인데 그 25만 표가 넘어오는 거는 누구였느냐? 지식인들, 고관여층들. 네. 정서적으로 DJ는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IMF로 국가적 위기에 오니까 이런 위기에는 든든한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든든한 대통령 김대중 이 슬로건에 이제 동의해서 이제 3.7%가 넘어왔듯이 네.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40%밖에 못 얻었지만 이제 10% 남았잖아요. 만약에 다수를 점하려면 40%까지는 왔는데 이재명 다 좋은데 좀 싫는데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저는 효능감. 부산이 제3의 도시로 사실상 추락했는데 인천보다도 1인당 GRDP가 추월 당한 지가 4년째고 5년 있으면 인구마저도 이제 추월 당한다라는 그런 위기감. 국가 소멸 도시, 위기 도시의 1호로 강력단체장 중에서는 부산이 지정된 겁니다. 이 정도로 부산이 지금 엄청난 위기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해양수도 공약이 만약에 5년 내내 성공해서 좋은 일자리 5만 개, 인구가 10만 명이 는다 라고 하면 그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딱 보이려는 시점인데 이걸 성공시켰다 또는 성공시키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의 선택을 한다 이러면은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이제 결과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비주얼하게 내한테 지금 갖다 주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그러면 그 정서적인 문제는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 10%는
저는 1년 안에 충분히 그런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즐기게 함으로써 네. 충분히 가능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설명을 감사합니다. 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면 23년이 지났는데 왜 부산에는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대선 후보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느냐. 그 사이에 민주당 계열이 실제로 국회의원 당선된 거를 숫자로 다 합치면 한 20번은 넘을 거고 30번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숫자로 다 합쳐서 보면요. 결국 지금 나머지 10% 이번에 이제 40% 지지율이 나왔다고 보고 1대1 구도에서 50%를 넘기려면 결국 정치적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 스스로 지역에서 커야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밑바닥만 깔아주는 것이고 국가의 장기 비전과 발전 목표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세부 내용을 가지고는 결국 이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지역에서 해야 되고 국가는 뒷받침을 하는 것인데 이재명 의존 구도로 가서 이재명과 친하니까 다음에 내가 공천받고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큰 정치할 수 없습니다. 부산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에서 보면 부산에 자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좋습니까?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고 싫습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자원을 한 사람 더 키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23년 동안 국회의원을 20번 넘게 했던 그 국회의원 중에서 대선 후보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부산 정치를 해왔던 것이다. 문재인에 의존하고 또 바람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자 주도자가 되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왔다면 부산 국회의원들 많을 때는 한 9명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6명. 부산 경남 다 합쳐서 할 때는 11명 11명까지 갔죠. 그럼 이분들이 나 다음에 대통령 될래. 부산이 아니야. 경남이 아니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치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바뀐다, 울산이 바뀐다, 경남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국민이 믿을 만한 대선 후보로 클 만한 자원들,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내어서 네. 그 지역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10%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지. 이것은 실제 부산 정치가 지금 현재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됐던 것은 사실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산 정치의 리더십 구축, 결국 그 정치인들이 더 큰 꿈을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 이것을 이제 부산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또는 경남 도민들이 이걸 보고 네. 아, 이 사람으로 앞으로 우리 대통령 한 번 더 만들어도 되겠네? 그 노무현을 회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과제는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문제 의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역대급 부경에서는 최고 득표잖아요. 대선 그 대통령 후보가 받은 득표율 중에 이재명이 40%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나머지 10은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자 개인들이 끌어올려라 이런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말씀인가요? 말씀드리면요. 예. 뭐 비난 좀 해도 되죠. 예. 비판입니다. 예. 예를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얻었던 표 총수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 대선에서 얻었던 총수하고 비교하면 지난 국회의원의 개별 국회의원들이 얻었던 표가 더 많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는 많은데 예. 득표수를 보면 그렇죠. 득표수는 1,700만까지 예, 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제 말은 이제 득표율이라는 것은 율.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자기 선거만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부산 정치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우리가 매일 묵게가는 부산 정치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 이상적으로 보면 그걸 뛰어넘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왜 자기 선거가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다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좋은 지도자가 탄생하는 정치 문화를 정치인 스스로가 만들고 부산에서 우리 합쳐가지고 부울경에 대선 후보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10명 정도 있으면 네.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정말로 뿌듯하면서 야 이번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든든함이 있죠. 예, 내가 거길 지지해도 계속해서 뭔가 자부심이 예. 느껴질 것 그러니까 같다. 그 대목이 예. 사실은 가장 실천을 해서 성공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자, 부산 95년도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역 앞에 광장호텔에 사람을 한 10명 정도 모읍니다. 당시에 조승래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뭐 최인호도 막내거로 있고요. 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갔다 온나 부산이 너무 험하다. 당신 일단 서울 가서 배지 달아라 해서 종로로 올라가서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네. 98년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8월 달인가 막 여름에 당선됐는데 4개월 만에 종로구 지구당 고문회의하고 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딱 선언합니다. 저 종로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부산 내려갑니다. 그때 부총재 시절에. 그 소식이 부산에 그 다음날 아침에 쫙 깔렸어요. 저한테도 말리라 말려. 서울에서 이광재 그때 사무국장 서가본 말리라 말리라. 한 번 더 하고 내려가야 된다. 이 지금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다시 내려가면 말이 되느냐. 딱 노무현 대통령 거절하고 부산 내려와서 북강설에 출마 딱 선언할 때요. 도와주십시오. 부산에서 당선되면 부산도 발전되지만 저 대통령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르고 했어요. 물론 이제 낙선이 됐지만 그 이제 크게 질른 것이 부산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고 네, 씨앗이 심어졌죠. 결국 나중에는 30% DJ 대통령보다도 2배 표를 주면서 바로 그 다음 선거에서 2000년도에 낙선되는데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뭐 큰 포부를 가지고 하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부산에는 여야를 떠나서 부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정치인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예, 전부 골목 선거하고 그냥 다음 국회의원 어떻게 할까? 저도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떨어지지 않겠나 보지만 이제는 부산을 넘어서서 오히려 전국을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오히려 부산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크게 보고 선순환하는 부산 정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저도 네. 한 말씀만 보태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정치 인생 역정 과정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국민들이 지금 다들 외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싶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요. 국민 스스로가 나는 내가 이재명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 문화로 바뀌면 정치인들이 부산에서 이재명이 하는 것 나의 방식대로 어떻게 다시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더 좋은 부산 정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이 첫 시간이 부산이었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사랑한 지역 부산. 어떻게 정치 본색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굉장히 네. 아쉽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지만 한번 더 예. 한 하고, 번만 예. 더 좀 더. 네, 스픽스 정치 본색 이슈 제 1편 진짜 부산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